네, 안녕하세요. 서쌤입니다. CAD 일반 두 번째 CAD용 하드웨어입니다. 기출문제 분석을 토대로 중요한 부분을 강의하겠습니다. 컴퓨터 응용 시스템 CAD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디자인, 설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활용해서 설계나 또는 제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본 설계나 생산 설계, 품질 관리, 제도 등을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CAD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식이 기출문제에 출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앙통제형, 그리고 분산처리형, 그리고 독립형,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보게 되면 중앙통제형은 호스트라고 하는 대형 컴퓨터, 메인 컴퓨터가 모든 데이터를 처리한 다음에 각 그래픽 데이터를 표시하는 형태입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대형 컴퓨터가 모든 계산을 처리한 다음에 각 모니터에 표시 디스플레이를 걸어주는 것이죠. 계산 처리는 여기에서 모두 끝나고 각 모니터로 보여주기만 하는 이런 CAD 시스템입니다. 중앙통제형은 호스트 집중형이라고 하는데 대기업 중심의 대형 시스템에 많이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분산처리형은 호스트 대형 컴퓨터가 있기는 한데 미니 컴퓨터를 더 추가해서 추가 연결해서 표시 속도를 조금 높인 형태입니다. 대형 컴퓨터가 있고 각 미니 컴퓨터에서 순차적으로 분산시켜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각 미니 컴퓨터가 분산해서 계산해서 표시 속도를 조금 높이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호스트 컴퓨터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응답성, 반응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 독립형은 각각 개별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호스트 컴퓨터가 없이 개별적으로 시스템이 운영되는 그런 독립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스탠드얼론형, 엔지니어링 워크스테이션 정도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CAD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설계의 정확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도면의 신뢰도가 향상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 시간이 단축되면서 생산성이 증대되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표준화와 규격화가 용이해지고 그리고 저장 및 데이터화가 향상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도면도 데이터로 저장할 수 있고 그리고 경쟁력을 그만큼 높일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CAD 시스템의 활용에 대한 문제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CAD 시스템과 관련한 여러 용어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CAD와 그리고 설계 데이터가 가공까지 넘어가는 CAM, 설계 데이터를 해석하거나 시뮬레이션하는 CAE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들도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CAD 시스템 장치입니다. 기본적으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연산, 처리를 하는 중앙 처리 장치, 그리고 입력이 들어가는 입력 장치, 그리고 마지막 출력이 나오는 출력 장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앙 처리 장치입니다. 중앙 처리 장치는 사람의 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중앙 처리 장치 CPU라고 하고, CPU는 크게 논리 연산 장치인 ALU, 그리고 제어할 수 있는 신호를 제어하는 제어 장치, 그리고 메모리를 기억해주는 기억 장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기억해주는 기억 장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에서는 다음 중 중앙 처리 장치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이렇게 보기를 준 다음에 입력 장치인 마우스 이렇게 주면 이게 옳지가 않죠.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자면
네, 기억장치에는 주기억장치와 보조기억장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데이터, 정보를 기억하는 장치는 여기 주기억장치겠죠. 거기에 이제 보조를 해주는 기억장치가 바로 보조기억장치입니다. 주기억장치에 사용되는 건 하드인 롬, 그리고 램, 그리고 HDD, SSD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기억장치는 뭐 USB, 휴대용으로 할 수 있죠. 그리고 CD 또는 뭐 자기 테이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험에 출제되었던 건 주기억장치의 예시들을 알맞는 것은 이라고 해서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기억장치에 저장해 두고 그 다음에 ALU 논리연산장치라고 하는 연산을 하는 곳에서 사칙연산이나 아니면 그 밖에 간단한 연산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논리연산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신호를 받고 이걸 다른 장치에 보내주는 제어장치, 이렇게 세 가지로 중앙처리장치 CPU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입력장치입니다. 사람이 사용하는 데이터, 정보와 기계가 다루는 정보, 기계는 0과 1로만 정보를 교환하죠. 그래서 사람이 사용하는 문자나 도형의 형태를 기계가 사용하는 0과 1로 바꿔주는 그런 장치를 입력장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력장치는 물리적 입력장치와 논리적 입력장치로 나뉘는데 그 중에서 물리적 입력장치를 많이 기출문제에서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 입력장치의 종류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한 번씩 쭉 보시고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중에서 많이 기출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마우스, 키보드, 그리고 트랙볼이라고 하는 거, 여기 가운데 볼로 돌려서 마우스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조이스틱, 오락실에서 게임기 왼쪽에 있는 왼손 조이스틱이 있죠. 그래서 막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입력장치입니다. 논리적 입력장치도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 출력장치입니다. 그래서 계산된 내용들, 연산이 완료된 것들을 기계가 사람한테 보여주는 장치죠. 그래서 기계가 사용하는 언어, 0과 1로 이루어진 언어를 화면이나 아니면 출력물, 종이 형태의 문자나 도형으로 변환하는 장치를 출력장치라고 합니다. 이런 출력의 결과물을 화면의 형태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화면의 형태로 보여주는 게 바로 그래픽 디스플레이고요. 그리고 종이에 출력해서 나오는 것, 출력물로 출력이 결과물이 나오는 것을 프린터나 플로터, 프린터보다 더 큰 출력 장치가 플로터죠.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래픽 디스플레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니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초창기에 만들어진 모니터는 모니터 헤드가 엄청 컸었죠. 이렇게 그림을 좀 과장해서 그리는데 이 뒤에 머리가 엄청 큰 모니터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CRT 모니터, 음극선관 디스플레이입니다. 가장 초창기에 많이 사용하던 디스플레이 방법이죠. 그래서 특수 진공관이 이 안쪽에 들어있어서 공간을,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CRT보다 발전된 게 이제 PDP고요. 그리고 기출문제에 많이 출제되는 게 전자 발광판형 디스플레이 EL 패널이라고 합니다. 직류나 교류 전류를 통해주면 아연 물질인 발광 재료가 스스로 빛을 내면서 표현하는 디스플레이 장치입니다. 그래서 백라이트라고 하는 뒤에 라이트가 필요 없는 게 큰 특징이고요. EL 패널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EL 패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EL 패널 발광 재료가 스스로 빛을 내고요. 그리고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뒤에 화이트 반인 백라이트가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LCD 모니터보다 시야각 제한이 없고요. 옆에서 봤을 때 시야각이 잘 안 나오는 그런 특징이 없고, 그리고 응답 시간이 빠른 특징이 있습니다. 응답 시간이 빠르다고 하면 고화질의 동영상을 봤을 때 끊기지 않고 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EL 패널의 특징을 반드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액정형 디스플레이입니다. 얇은 유리판 사이에 액체를 집어넣어서 명암을 조절하는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래서 리퀴드라고 하는 유리판 사이에 액체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 액체에 전기를 주게 되면 전압 차이에서 배열이 변화하면서 색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패널입니다. 다음 요즘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발광 다이오드 LED가 있죠. 반도체 소자를 사용해서 빛을 자기 스스로 내는, 그래서 색을 표현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방법이 바로 LED입니다. 이거보다 더 발전된 것이 이제 OLED가 있죠. 유기 발광 다이오드라고 해서 LED보다 좀 더 진화된 형태입니다. 추가적으로 디스플레이를 표현하는 단위가 중요한데요. 해상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DPI로 표현을 합니다. 디스플레이 또는 다트 퍼 인치, 그래서 길이당 점의 개수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DPI로 해상도를 표현합니다. 그 다음은 플로터가 있습니다. 프린트보다 조금 더 큰 형태의 출력 장치를 플로터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프린터는 이런 형식으로 생겼죠. 근데 플로터는 이렇게 세워져 있는 형태에서 이 길이가 더 긴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을 제작할 때도 이 플로터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플로터는 어떻게 뽑느냐, 출력물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는 잉크젯식 또는 정전식 또는 열전사식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잉크젯식은 노즐에 잉크를 뿜어내어서 도형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프린터, 잉크젯 프린터와 비슷하죠. 그리고 정전식은 레스터형이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데요. 종이의 음전화를 발생시키고, 그리고 잉크의 양전화를 발생시켜서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 바로 정전식. 정전식에는 레스터형 플로터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열전사식은 필름에 이미 잉크를 덮어 씌워서 여기다 이제 발열 저항체라고 해서 열을 주게 되면 필름에 있는 잉크가 열에 의해서 이렇게 자국이 남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서멀 헤드라고 하는 이 헤드로 종이를 녹이게 되면 이 녹인 부분이 거먹게 변하는, 그래서 이 검은 부분이 글자의 형태로, 도형이나 문자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방식은 프린트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그리고 프린트에서도 열전사식이 있고요. 이 열전사식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보통 영수증으로 많이 사용하죠. 이런 형태의 영수증이 바로 열전사식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펜식이 있는데요. 리니어 모터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형태로 플로터를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프린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프린터죠. 프린터에서는 이 컴장치라고 하는 프린터가 특이하게 출제가 되는데요. 마이크로 필름으로 출력하는
프린터를 컴 장치라고 합니다. 이 컴 장치는 수정이 어려운 대신에 다루기가 쉽고 처리 속도가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도가 조금 떨어져도 도면의 크기가 작은 결과물들을 많이 출력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크기가 작은 경우, 도면의 크기가 작은 경우 매우 효과적으로 출력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